탈모약 먹다가 끊으면 안 빠졌던 것까지 한꺼번에 다 빠진다는데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조금 머리가 가늘어지는구나 내가. 염색을 많이 하면 네.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선생님 생각하세요? 우리가 샴푸를 생각할 때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연세 리엠 피부과 이세원 선생님 모시고 오늘 어떤 주제를 해주실 건가요? 주로 이제 오늘 뭐 여성 네. 탈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고요. 네. 또 그 질문들 중에서 정말 주옥 같은 질문들을 제가 좀 뽑아서 네. 거기에 대한 답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제목은 이런 네. 거네요. 탈모에 관한 모든 거 Q&A. 네, 약간 뭐 이런 그런 거죠? 식으로. 네. 네. 그렇게 뭐 네. 오늘 우선 좀 네. 말씀드릴 거는 여성 탈모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성형 탈모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예. 제가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예. 이제 우리가 여성 탈모라는 게 여자한테 생기는 탈모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성형 탈모는 쉽게 얘기하면 여성에서 생기는 대머리 증상이죠. 여성에서 생기는 뭐 원형 탈모라든가 예. 임신 후 탈모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약간 이제 나이가 들면 생기는 대머리 증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여성형 탈모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근데 그 여성형 탈모가 특징적으로 자 이게 보면은 후두부 쪽에 뒷머리 쪽을 이렇게 갈라본 모습이고요. 요거 이제 앞머리 쪽을 갈라본 모습이에요. 이 사진은 여기. 그렇죠. 네네. 이 사진은 뒤쪽이죠. 여기. 네. 예, 예. 근데 대개 이 탈모라는 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네. 후두부 쪽은 거의 침범을 안 하고 전두부 쪽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후두부 사진이 없이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예. 이 사람이 탈모가 진행이 된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머리가 성근 사람인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그렇죠? 예. 근데 뒷머리랑 비교를 해보면 뒷머리는 이렇게 촘촘한데 앞머리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아 이분은 탈모가 있는 거구나. 앞머리는 여성형 탈모, 여성 대머리가 진행이 됐구나 보는데 예. 이걸 왜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하냐면 예. 이런 식으로 정수리부터 앞쪽으로 올수록 점점 가르마가 좀 넓어지는 듯이 그런 식으로 머리가 빠진다 해서 이런 패턴을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마를 갈랐을 때 후두부와 전두부의 차이가 있으면서 이렇게 좀 넓어지는 이런 패턴이 나타날 때는 여성이 갖고 있는 탈모 중에서도 여성 대머리 증상. 예, 그러니까 나이 들면 그렇죠. 그냥 생기는 대머리. 네네, 대머리 증상. 그런 거를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진단 쌤 그럼 저는요. 아이, 저 지금 아주 빽빽하고요. 예. 네, 전혀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 패턴에 아주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나면 진단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딱 보면 그러니까 아는. 가끔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와가지고 예. 아니 저희 동네 피부과에 갔더니 원장님이 대충 머리를 보고 탈모라고 해서 예. 신뢰가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대충 보신 게 아니고요. 저희 피부과 의사들은 그렇게 본 게 그게 진단이 된 거예요. 그게. 아, 선생님이 진짜 네. 피부과 선생님들 대변해 주시는 거구나. 그죠? 네네네. 그거 딱 보면 압니다. 네. 근데 이제 간혹은 이게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확대경 같은 걸로 보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볼 때 뭘 보냐면 머리카락 굵기가 얼마나 서로 다른지를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체적으로 머리가 균일하게 가늘 경우에는 그건 이 사람은 그냥 머리가 원래 약했던 사람인 거예요. 태어날 때. 그렇지. 원래 머리가 그냥 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형 탈모, 여성 대머리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확대를 해서 봤더니 굵은 머리랑 가는 머리가 막 섞여 있어요. 그 섞인 비율이 굉장히 다양하게 섞여 있을 경우에는 아 이분이 머리가 요즘 약해진 게 이런 여성형 탈모가 진행이 됐구나. 그런 걸 확대경을 가지고 확인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후두부와 전두부의 수치 차이 나면 다 탈모인가요? 아, 이렇게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는 후두부하고 전두부가 거의 비슷해요. 모발의 숫자가.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조금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후두부의 머리털은 우리가 탈모를 만드는 DHT라는 호르몬의 영향을 별로 안 받거든요. 앞쪽은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앞쪽 머리가 더 가늘어지고 좀 주저앉는 현상이 나타나서 일반적으로는 후두부랑 전두부의 수치 차이가 나면은 대머리가 진행된 거죠. 탈모의 종류 중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또 선천적으로 약간 부위에 따라서 그런 밀도 차이가 있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치의 어떤 밀도는 차이가 나도 굵기가 일정하다 그러면 탈모라고 보진 않죠. 그때는 또 그때는 확대경 같은 걸 확인을 해봐야죠. 되는 네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답변 드렸고요. 남자는 이것저것에서 빠지는데 여자는 꼭대기가 빠지는 건가요? 남자들도 빠지는 거는 거의 이 M자 쪽이나 정수리 쪽이나 주로 이 정수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앞쪽 위주로 빠지게 되죠. 남자들도 빠진다기보다 가늘어지는 거죠, 사실은.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탈모하면은 대머리를 예상하는데 탈모라는 거는 대머리는 탈모의 일부분이고요.
그 굉장히 다양한 탈모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머리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네. 탈모, 대머리 이제 두 가지 중에서 탈모를 더 넓은 범위로 그렇죠, 생각하고 그 탈모라는 아주 큰 범주가 있죠. 그 네. 탈모라는 큰 범주 안에는 우리가 대머리도 있고 네. 원형 탈모도 탈모도 있고 휴지기 탈모라고 해서 몸이 안 좋을 때 빠지는 탈모도 있고요. 어떤 피부 염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빠지는 탈모도 있고요. 예. 그런 탈모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대머리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한 분야죠. 예. 사실은 대머리는 우리 피부과 의사들이 봤을 때는 병이라고는 보진 않아요. 물론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하시지만 예. 대머리가 있다고 해서 건강이 안 좋아진다거나 무슨 그런 문제는 없잖아요. 예. 하지만 다른 원형 탈모라든가 뭐 루푸스라든가 어떤 염증에 의해서 빠지는 탈모나 이런 탈모들은 건강에 사실 영향을 좀 받는 탈모들이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통틀어서 탈모. 예. 그 중에 이제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 예. 이거는 대머리를 일컫는 겁니다. 네. 오케이,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저도 쌤한테 오늘 배운 것 같아요. 샴푸 선택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또 하세요. 예. 근데 우리가 샴푸를 생각할 때도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염증이냐 건조냐.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샴푸를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건조증이 심하면 당연히 건성습진이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비듬이 있더라도 이게 건조한 비듬인지 염증성 비듬인지 거기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그래요? 그래서 건성습진이나 건조한 비듬이 생기는 분들은 당연히 민감성 피부용 보습이 되는 샴푸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염증성 두피 때문에 생기는 가려움증이라든가 피지가 많거나 아니면은 염증성 두피가 있거나 혹은 뭐 지루두피염 중에서도 피지가 많이 있는 그런 지루두피염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그런 샴푸들, 예를 들어서 징크피리치온이라든가 뭐 이런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샴푸를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두피가 내가 건조해서 가려운 두피인지 아니면 염증이고 피지가 많은 두피인지 탈모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두피가 건조한 분이 있고 기름기가 많은 분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샴푸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요즘은 이렇게 슈퍼나 마트 같은 데 가도 샴푸 종류가 굉장히 그렇죠. 다양하게 네네. 나와 있는데 네, 뭐 약간 건조한 걸 줄여주고 그런 것들을 네네. 맞게 써야 되는 네네. 거네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샴푸들이 머리를 찰랑거리게 하고 피지를 좀 뭐라 그럴까요? 깔끔한 느낌을 주는 그런 샴푸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샴푸들이 이제 두피가 좀 건조한 분들이 그런 샴푸를 쓰면 트러블이 많이 생겨요. 혹은 올인원 샴푸들이 있어요. 그 뭐 린스도 들어있고 트리트먼트도 들어있고 뭐 비듬 잡는 성분도 들어있고 그런 샴푸들 같은 경우에도 자극이 좀 많이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두피가 좀 건조하면서 가려움증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런 샴푸 쓰지 않는 게 좋고요. 또 탈모 샴푸 같은 경우에도 사실 탈모 샴푸라는 거는 그 원래 쓰면 안 되는 용어예요. 탈모를 치료해주는 샴푸라는 건 없거든요. 굳이 탈모 샴푸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염증이 있으면서 기름기가 있고 가려운 두피인지 아니면 두피가 좀 건조하고 보습이 필요한 두피인지 그거 두 가지를 기준으로 샴푸를 선택하시면 잘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로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샴푸를 처방을 받으셔야죠. 병원에 가면 약용 샴푸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구나. 내가 탈모인지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하셔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개 이제 탈모가 나타날 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탈모 역시 다른 탈모가 아니라 여성형 탈모, 남성형 탈모, 즉 대머리일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요. 탈모에 어떤 전구 증상들이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조금 머리가 가늘어지는구나 내가. 그러니까 헤어스타일링이 예전처럼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헤어스타일링이 원래 되지 않는다. 그분들은 그냥 원래 가는 분들이죠. 원래 힘이 없는 분들이. 그게 아니라 예전에 잘 됐는데 잘 안 된다 요즘에. 선생님 그건 여성들은 진짜 많이 느껴요. 저만 해도요. 옛날에는 앞머리 브러쉬로 한두 번 착 하면 섰는데 요즘은 안 돼요 그게. 또 약간 전두부의 모발이 조금 젖은 것처럼 자꾸 축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머리가 가늘어지면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가라앉거든요 앞쪽 머리가. 저도 가라앉았어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더 이렇게 확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드라이 같은 걸 힘을 주지 않으면 좀 가라앉습니다. 쌤도 벌써요? 쌤 좀 좋으신데? 그러면 전 탈모약 먹은 지가 한 5, 6년이 이미 됐는데요. 탈모약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저는. 쌤 지금은 유지 잘 되고 미녹시딜도 바르고 탈모약도 열심히 먹고요. 병원에서 LED 레이저도 가끔 쪼이고요.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떡해요? 근데 쌤 지금 머리카락 좋으세요. 다행인 거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흰머리가 별로 없으셔가지고 그 우리가 탈모보다도 흰머리 백모가 그레이 헤어가 유전 경향이 훨씬 더 강해요.
탈모는 부모님이 탈모가 있다고 해서 자식이 무조건 탈모되는 법 거의 없거든요. 예. 흰머리는 부모님이 흰머리가 많으면 그 자식도 무조건 흰머리가 많다고 봐야 돼요. 무조건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유전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저는 굉장히 다행히 아직 저는 염색 안 하거든요. 좋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내 지금 그 얘기하니까 예. 왜냐하면 자랑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안 그래도 이번에 이거 네. 저는 진짜 흰머리가 좀 빨리 난 편이에요. 흰머리 있어서 고생했는데 다행히 오늘 선생님 오신다고 제가 이거 칼라 큐어라고 한 걸 지금 하고 와서 흰머리 안 보이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좋으신데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흰머리 없어서 좋으시겠어요. 네. 자, 또 하나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게 평가의 지수가 되죠. 머리를 묶을 때 포니테일을 딱 해보면은 어려서 전에는 내가 같은 고무줄을 2번 돌렸는데 요새는 3번을 돌려도 헐겁다. 그런 경우에 진짜 가늘어지고 머리가 좀 약해진 거죠. 그리고 두피 염증이나 뾰루지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물론 탈모의 필수적인 증상은 아닌데요. 우리가 그 DHT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머리를 만드는 그 호르몬이 우리 피지선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강한 남성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그 호르몬의 영향으로 피지선이 좀 예민한 분들은 이런 뾰루지나 염증이 또 잘 생길 수가 있어요. 탈모가 진행이 될 때.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자주 생긴다. 근데 이런 현상이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적어도 한 3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이 된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진짜 탈모가 있구나.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떡해요. 저는 여기 쌤 어쨌든 저도 4가지가 다 해당이 돼요. 그죠? 그러면 혹시 이렇게 여성이 저처럼 이제 갱년기 나이가 돼서 크리스마스 추리가 되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로게인하고 이 엘크라네를 같이 써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융단 폭격이라고 하는데요. 융단 폭격.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원인이라든가 치료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남성 탈모에 비해서는 딱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치료의 효과도 남성 탈모에 비해서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라도 하나 걸려라 이런 느낌으로. 융단 폭격. 네네.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제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다거나 아니면 두피에 어떤 염증 때문에 약을 충분히 쓰기 어렵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엔 치료를 제한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 그러면 다 그냥. 자, 그러면 쌤 융단 폭격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제가 예전에 선생님 병원 가서 머리 주사 맞는다고 하고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못 갔는데 요즘 병원에서 이렇게 영양주사 같은 거 놓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융단 폭격의 종류가 바르는 약도 있고요. 또 어떤 먹는 약도 있어요. 모발에 어떤 영양제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진짜로 어떤 호르몬과 관계된 증상이 있을 때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도 쓰고요. 그리고 모낭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두피에 이게 뭐 약을 바르거나 그랬을 때 이게 두피 안쪽으로 모근 있는 데까지 이렇게 침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모낭주사가 아니라 그 모낭들이 있는 그 사이에 그 주변의 어떤 환경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직접 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낭 사이 주사.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그 총 같은 걸로 빵빵빵빵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쏘는 방식이 과거에 이제 메조세라피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촘촘하게 다다다다닥 막 이렇게 쏘는 아주 소량의 약을 뭐 쏘는 그런 방식의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식으로는 치료는 안 하고요. 모낭 사이 주사를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총 같은 도구를 쓰거든요. 제가 손으로 직접 하는 것보다 덜 아파요. 그걸 썼을 때 환자분들이. 그래서 그 모낭 사이에다가 이제 직접 어떤 모근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을 주사를 하는 거죠. 근데 두피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탈모 치료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두피 이제 통증을 좀 줄이려고 이제 바늘 같은 것도 이제 조금 어떤 거를 써야 되는지 막 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그 뭐 모낭 사이 주사 같은 거를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모낭 사이 주사를 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낭 주사를 놓을 때도 주사만 놓는 게 아니라 주사를 놓고 나서 LED 레이저라든가 이런 걸 같이 쓰기도 하고요. 근데 쌤 또 이렇게 병원에 가면 그 레이저 치료하는 것도 있다면서 그러니까 모낭 사이 주사하는 게 있고 또 LED 말고 실제로 레이저 그러니까 피부에 레이저 쏘듯이 두피에도 레이저 쏘는 치료가 있다면서 그 프랙셔널 레이저인데요. 원래는 이게 상처나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레이저인데 그거를 탈모 치료에 조금 응용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건 두피에다가 미세하게 구멍을 뚫는 레이저거든요. 그래서 두피 안쪽에 모근 쪽에 좀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 레이저를 쓰고요. 또 그때 생기는 이제 구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약을 좀 집어넣으려고 전기영동이라는 방법으로 약을 또 집어넣어요. 그 위에다가. 이온토포레시스.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비타민 C 피부에 넣으려고 문지르는 거. 그거를
두피에다가 같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머리카락 이렇게 있는데도 막 전기 영동이 되나 봐요. 전기 영동은 머리카락인데 영향을 안 미치고요. 프레셔널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그걸 쏴서 머리카락이 잘라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되지 않는 어떤 그 레이저의 종류를 선택을 해가지고 머리카락 손상 네네, 없이? 머리카락 손상 없어요. 없이. 네. 치료할 때도 별로 아프지 않고요. 치료하고 나서 한 2-3시간 있다가 머리 감고 하는데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머리숱이 별로 없는 경우에도 모낭 사이주사 맞아도 되는지. 그러니까 원래 머리가 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긴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제 워낙에 머리가 약하고 힘이 없는 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분들도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사 치료도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오는 방법들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머리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제 같은 거라든가 그리고 미녹시딜 같은 것도 같이 쓰기도 합니다. 미녹시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선천적으로 머리숱이 적은 분들이 미녹시딜의 역할은 혈관 확장제잖아요. 두피가 굉장히 딱딱하고 이렇게 혈액 흐름이 좀 안 좋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효과를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갖다 쓰는 방법 중에 하나로 주사를 쓰기도 해요. 근데 치료는요, 원래 좋았던 사람, 원래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좋은 머리카락을 물려줬던 분, 그런 분들이 치료했을 때도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늘었던 분보다. 네네네. 네, 함생님은요 맨날 영양 소용없다고 얘기하는데 미녹시딜의 기전 자체가 혈관 확장을 해서 그러면, 내가 먹은 영양소가 머리카락으로 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먹어야죠. 네네네. 아니 저는 그래서 모발 치료를 할 때 그 어떤 모발을 만드는 그 부분에 필요한 뭐 L시스테인 같은 단백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영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요. 네, 특히나 여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은 그 생리 같은 현상도 있고 이제 또 다이어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요. 나이가 들면서 뭐 이렇게 생리적인 변화도 많이 생기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양 치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쌤도 여기는 죄송해요, 쌤. 네, 여성 탈모 내 아보다트나 피나스테라이드 먹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여성 탈모의 아보다트나 피나스테라이드의 효과가요. 남성들의 경우에는 아보다트나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었을 때 탈모가 일단 더 진행이 안 되는 거는 그 연구자마다 좀 발표가 다른데 95%에서 99%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행을 막아주는 거는 남성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약을 먹었을 때 모발이 조금 굵어지고 개선의 정도는 미미하지만 개선이 되는 것도 50% 이상에서 나타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요, 아보다트나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었을 때 연구자에 따라서 이것도 조금 다르게 발표를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연구자들도 있고요. 효과가 있지만 20-30% 이하에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약은 원래 여성에게 금기로 돼 있는 약이에요. 왜 금기로 돼 있냐면 한 가지는 이 약을 먹으면 특히 임신 가능한 가임기 연령의 분들이 이 약을 드실 때는 기형아 출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임신과 관계없는 분들도 이 약이 유방암에 어떤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분이 유방에 몽우리 같은 게 있는 분들의 경우에 그걸 유방암으로 발전되는데 혹시나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이론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처방하진 않아요. 가발을 쓰는 건 탈모 악화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요? 그 가발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이제 근데 가발을 오래 쓰다 보면 그 부위에 이제 견인성 탈모라든가 압박성 탈모가 생겨요. 그 가발이 되게 클립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아주 그냥 자기 머리처럼 운동해도 안 날아가고 그런 가발은 붙여버리거든요, 접착제로. 그럼 그 접착제를 오래 붙인 자리는 아예 그 자리는 그 반응성 탈모라고 해서 머리가 그냥 없어져 버려요.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물론 가발이 미용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 가발을 쓰시기 전에 그 탈모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물론 탈모 치료를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치료해도 효과 없고 뭐 탈모 치료할 때도 계속 진행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또 가발을 먼저 이제 탈모 치료 해보시고 안 되면 가발 뭐 생각해 보실 수 있죠. 탈모약 프로페시아, 미녹시딜 같은 걸 먹다가 끊으면 안 빠졌던 것까지 한꺼번에 다 빠진다는데 맞는지? 이거 조금 잘못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프로페시아나 미녹시딜 드시다가 중단을 하면 빠지는 건 맞아요. 드시거나 바르다 중단하면 빠지는 건 맞는데 약간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을 때요, 저희 와이셔츠 같은 걸 입을 때 이거를 제가 한 달 정도를 아예 안 다리고 계속 입었어요, 옷을. 그럼 구김이 엄청 심하겠죠.
근데 이거를 한 열흘에 한 번 정도 다렸어요. 근데 열흘에 한 번 정도만 다렸어도 한 달 동안 아예 안 다린 것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약을 썼을 때도 약에 의해서 어떤 모발이 좀 좋아지고 유지가 되면은 약을 끊으면 줄어들긴 하지만 전혀 약을 쓰지 않고 계속 나빠졌던 사람과의 어느 정도의 갭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 갭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막 맞고 더 나쁘게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약을 먹고 노력을 하는 만큼 그만큼은 효과는 볼 수 있다. 그럼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네. 오케이. 머리를 제대로 안 말리고 자면 머리카락이 빠지나요? 그 머리를 잘 안 말리면 우리가 머리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모발의 그 케라틴들이 되게 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불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단단하게 케라틴이 다 붙어 있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다 벌어지고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자면서 문대니까요, 베개에다가 모발의 손상이 조금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때는 실제 탈모가 돼서 머리가 빠진다는 것보다는 목 안 이 줄기 자체가 좀 안 좋아지겠죠. 끊어진다든가 줄기가 결이 나빠지겠고. 그렇지, 결이 나빠진다든가 아니면은 문지르면서 약해진 상태에서 당기면 이게 신축성이 있는데 고무줄을 딱 당기다가 어느 정도의 인장력 이상으로 당기면 늘어지져 버리잖아요. 머리가 가늘게 늘어져 버리겠죠. 이걸 안 말리고 자면은 조금 모발에 이 모간의 손상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머, 염색을 많이 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선생님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탈모가 있는 분들한테 특히 여성분들한테는 염색하시라고 권장을 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흰머리가 백모가 많으면은요. 두피색이 희잖아요. 두피하고 흰머리하고 섞이면 더 대머리 같이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대머리를 치료하는 거는 미용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는 거잖아요. 이뻐 보이려면 염색하셔야죠. 염색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염색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톨루엔이라는 성분도 있고 뭐 자기랑 안 맞는 그런 성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는데 자꾸 두피가 가렵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염색약이 있다. 그럼 그거는 좀 피하셔야죠. 자기한테 맞는 염색약을 찾으셔야죠. 근데 이제 염색 자체가 어떤 탈모를 유발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과하게 뭐 탈색을 하거나 혹은 염색을 하거나 그러시면 당연히 머리 줄거리는 좀 약해질 수 있죠. 고데기나 파마도 탈모와 크게 관련이 없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펌이나 고데나 이런 것들도 탈모 자체에는 큰 영향은 없는데요. 역시 열을 가하고 당기고 하는 과정에서 이 머리카락 줄기, 모간은 손상을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펌 같은 경우도 적당히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가끔 하시는 거는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고데나 뭐 그런 것들 드라이 같은 거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막 강하게 하시거나 그러면은 머리카락 자체는 조금 가늘어지고 이렇게 좀 늘어질 수 있죠. 트리트먼트나 린스 날마다 하는 거 괜찮을까요? 근데 괜찮습니다. 뭐 본인한테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이런 꾸미고 염색하고 펌하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차피 다 이뻐지고 좋아 보이고 그러려고 하는 건데 이뻐지고 좋아 보이는 거에 도움되는 거는 다 하시는 거 좋죠. 그리고 이게 탈모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만 자기랑 맞지 않는 걸 써서 자꾸 염증이 생긴다거나 문제가 있으면 제품을 바꿔야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경우에 뭐 크게 문제될 거 전혀 없습니다. 이쁘게 잘하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선생님 오늘 최고셨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저는 선생님의 실력, 인성, 그리고 성실함까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끝날 때는 좀 맞춰보죠.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